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이 첫 시간을 그 온라인으로 예,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 과목은 저 뭐였었죠? 우리가 병원 경영학이죠. 자, 병원 경영학인데, 자, 어떤 책을 쓰냐 하면은 이 책을 써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병원 경영학 제4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학교에서 단체 구매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 책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평가에 관련된 거는 제가 교사학습계획서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과제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어,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한 반 정도는 지난번처럼 뭐 객관식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그 뭐 간단하게 서술을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돼 있고, 자, 출석 같은 경우는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자동으로 LMS하고 연계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출석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자동으로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그 케이스 스터디를 내주는데, 그 케이스 스터디는 뭐 자세한 과제는 뭐 조금 진행하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뭐 한 몇 주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때 좀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PPT를 띄우질 않았어요. 학교에서 제가 원래 촬영을 했었는데 뭐 약간 뭐 그 설치 문제 그런 게 있어갖고 제가 영상으로 하고 PPT는 계속 업로드 시키니까 PPT를 띄워놓고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한 곳에 뭐 묶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화면이 잘 나와서 제가 뭐 좀 더 자세하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배우는 병원 경영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병원에 이제 관련된 이제 경영학적 측면에서 이제 병원을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영학하고 병원 경영학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겠죠. 경영학에다가 병원만 붙이고 의료만 붙이면 병원 의료 뭐 경영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병원 경영학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경영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경영이라는, 여러분들이 아직 경영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경영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간단히 얘기를 할 텐데, 경영이라는 경영학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고, 자, 의료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 시장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건의료 쪽, 보건학 쪽 시점하고 경영학적 시점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 영어로는 이제 제너럴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이제 제너럴 매니지먼트로 허스피탈 그 매니지먼트를 접근을 하면은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영학적인 시각으로서 병원 경영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경영이라는 쪽을 좀 띄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영학을 했다고 그건 기본이 되죠. 당연히 기본이 되지만 그렇다고 병원 경영학이 그냥 병원이라는 사례만 얻는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특수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경영이란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PPT로 볼 그러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일단 올리긴 한데 한 5장짜리 아주 짧은 PPT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올리는 거,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다 그러면은 보통 무엇을 얘기하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학문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경영학을 하는 경영대학이나 경영대학원에서 어떠한 세부 과목으로 어떠한 세부 전공으로 나눠지냐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경영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 전공이 나눠져서 이제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가르치는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제너럴 매니지먼트라 해서 일반적인 관리에 관련된 걸 배웁니다. 관리학이죠, 어떻게 보면은. 경영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가 관리예요. 자원의 관리, 그 자원을 어떻게 투입을 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을 해주고, 쉽게 해서 투자만큼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경영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래서 이런 제너럴 매니지먼트, 주로 관리에 관련된 거나, 혹은 이 제너럴 매니지먼트에 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그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스트래티지라고 얘기하는데, 경영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영이라는 건 결국은 경쟁자와 싸워서 내가 경쟁자를 이기는 게 경영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경쟁자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잘 알잖아요. 예.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던 무슨 게임을 하던 저 뭐 옛날 사람이라 스타크래프트 예를 들었는데 하던 간에 어떻게 돼요? 상대에 따라서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나요? 다르죠. 예. 상대방이 누구냐, 어떠한 성향을 지녔고 어떠한 뭐 자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떠한 뭐 유닛을 뽑는 것처럼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영할 것이며 자 이러한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전략이죠. 쉽게 하면 게임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는 뭐 게임 티오리에서 게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경쟁자와 싸워서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을 관리를 하면서 전략에서 이겨내는 전략 뭐 이러한 것들이 한 분야예요. 경영학에. 자, 두 번째 분야는 무슨 분야냐면 마케팅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과에서 갖고 있는 세부 전공 중에서 학부는 그렇진 않은데 대학원 과정까지 가면은 마케팅만 전공으로 하는 전공을 해요. 마케팅. 저 같은 경우에도 석사 과정은 마케팅으로 이제 석사를 과정을 받긴 했는데 그 마케팅이라는 또 독립적이기보다 산하 나오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켓 말 그대로 마켓 시장이죠. 영어로 마켓은.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정된 자원을 갖고선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홍보나 그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마케팅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마케팅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시장학이에요. 시장학. 그 시장에서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제품을 런칭하고 아니면 시장에서 내가 이 경쟁자들을 누를 수 있는 무엇인가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을 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 알릴 것이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자, 세 번째 등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어카운팅이라 그래서 회계에 관련된 거예요. 실제로 경영학에서 가장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어카운팅에 관련된 건데 실제 회계입니다. 숫자입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이익이 나고 수익이 나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계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는 따로 아마 이지훈 교수님이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 회계 쪽은 아예 따로 떼어서 하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회계 분야입니다. 제가 하는 경영은 일반적으로 제너럴 매니지먼트하고 일반적인 경영 그리고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네 번째였었죠. 아까 첫 번째가 일반 경영, 제너럴 매니지먼트, 마케팅, 회계 그리고 네 번째가 그 HRM이라고 얘기하면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인적 자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자 이런 HRM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인사 관리에 관련된 파트가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서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경영의 가장 그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이 뭡니까? 그러면 되게 황당하게 뭐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아주 막 이렇게 석박사 과정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하지는 않겠지만 전문 대학원이나 자 대충 어떤 거를 공부할 거다 이번 학기에는 이 네 가지에 관련된 거. 그런데 책에도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어카운팅 회계 관련된 게 들어가 있지만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병원 회계는 따로 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는 자 이준 교수님하고 여러분들이 과목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주로 공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원 관리예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고 무형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있죠. 그래서 그 자원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 자원을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해갖고 얼만큼 뽑아낼 것이냐 좋은 결과를 낼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경쟁 전략은 어떻게 쌓을 것이냐 자 이러한 것을 배울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마케팅 마케팅 경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만만히 생각하지만 원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마케팅 쪽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사관리 관련된 요 내용이 이제 이번 학기 내에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일반적인 이제 경영학에 관련된 수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병원 경영학이지만
핵심은 경영학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가 병원 의료에 관련된 특이성이 더 얹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에 관련된 의료에 관련된 아마 특이점들은 지난 학기에 제가 여러분들 그게 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병원의 구조라 이런 것들은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겹치더라도 또 다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거 이외에 이제 병원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5장짜리 아주 제가 이건 첫 시간에만 쓰는 아주 그 브리플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PPT를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이렇게 써 있죠. 자, 경영이란 이렇게 써 있어요. 경영. 자, 우리가 하는 병원 경영은 경영이에요. 책으로 보면은 챕터 2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책을 열어보시면 챕터 1은 의료와 병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병원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이 챕터 1에 있고 요거는 아마 다음 주 거에 제가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대면하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오늘은 뭐냐면은 제 챕터 2 병원과 경영에 아예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경영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요 얘기를 먼저 시도를 하도록 할게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페이지 39페이지 병원과 경영 요 파트예요. 자, 요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PPT로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보면은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일일이 펴가면서 뭐 이게 중요하다, 좀 더 보강 설명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뭐 간단히 이제 우리가 할 수업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자, 그러면 경영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경영학이라고 하면은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어요. 매니지먼트. 그래서 매니지한다. 매니지먼트. 자, 뭐예요? 무엇인가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굳이 한국어로 대응을 하자면 관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이게 제너럴한 거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 산업의 매니지먼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병원, 하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가 될 수도 있고 다 돼요. B2C 매니지먼트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매니지먼트가 될 수도 있고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B2G에서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매니지먼트가 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가 다 앞에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관리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무엇인가 뭐가 있어야 돼요? 관리를 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자원을 투입을 해서 투입한 걸로 산출을 내는 거예요. 자, 요게 가장 경영의 핵심 개념이죠. 쉽게 하면은 떡볶이집을 운영을 해요. 자, 떡볶이집을 하면은 자원이 투입이 돼요. 어떤 자원이 투입이 되죠? 가장 쉬운 거는 재료가 투입되죠. 떡이라든지 파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투입이 돼. 자, 근데 이 자원이 이것만 있나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자원만? 그것뿐만 아니죠. 뭐가 들어갑니까? 가게를 빌렸으면 가게라는 것도 하나의 자원이겠죠. 가게라는 것도 들어가고 또 어떠한 게 들어가요? 전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또 제일 중요한 거 노동력도 투입이 되죠. 자동으로 뭐 염력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노동을 하던 알바를 쓰던 사람을 쓰던 무엇인가 노동력이 투입이 되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자원이라고 해요. 자, 자원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의 것 그대로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랑 하나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것들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투입이 되면은 뭐가 돼요? 산출이나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맛있는 떡볶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조합을 못해서 좋은 재료를 다 집어넣는데 너무 요리를 막 못하는 똥손이어 갖고 못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출물이 형편없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산출물이 나와요. 자, 요런 거는 이제 단순한 의미의 자원의 투입과 산출이고, 자, 그러면 경영에서 자원의 투입과 산출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회계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노동력하고 재료비 다 해서 100만 원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팔았어. 떡볶이를 팔았는데 80만 원을 80만 원밖에 못 벌었네. 100만 토탈 들인 돈이 100만 원인데 나온 돈이 8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굉장히 뭐예요? 경영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거는 회계는 쉽게 해서 이런 게 다 돈으로 계산이 돼요. 돈으로. 그걸 눈에 보이는 숫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이랬을 때 자원이 투입이 되고 산출이 돼. 자, 이게 경영의 기본이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은 경영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효율성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efficiency죠. 효율성.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내가 노동을 막 100을 투자했는데 90이 나와. 그러면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안 하는 게 낫죠.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평생 뭐 처음에는 마이너스지만 어느 순간에 반등을 해서 플러스가 되면은 그래야지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업이 평생 마이너스가 된더라. 그러면 나는 계속 손해 보면서 사업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원이 무엇인가 투입이 되고 산출이 됐을 때 하는 얘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이냐,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경영의 가장 핵심 개념이에요, 효율성.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개념이 나옵니까? 효율적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100의 자원을 투자했는데 내가 200을 벌었어. 그러면은 요런 거하고 100의 자원을 벌어서 200을 버는 거하고 1000을 투자해 갖고 300을 버는 거고 어느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100을 투자해서 200을 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경영은 효율적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경영학이라는 거에 가장 보면은 핵심을 여러분들이 딱 놓고 보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효율적, 더 효율적, 더 효율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많이 낼 수 있어요. 프로핏, 이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경영은 결국 그거예요. 동일한 자원을 투입했을 때 누구는 10을 얻어가, 누구는 무엇인가 혁신을 통해서 12를 얻어가. 그럼 12가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서는 가장 핵심 개념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예. 사람들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땡이도 치고 일을 잘 안 하고 인건비가 점점 비싸져. 그러니까 다 기계로 돌리죠. 뭐 때문이에요? 효율성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예. 기계가 하면은 말썽도 안 일으킬 것이고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보다 더 빨리 일할 것이고 이러니까 기계화 시키는 거. 이거 효율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뭐뭐 하면은 뭐를 해요? 다 비대면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거 다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갖다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다 효율성이에요. 혹은 직접 이 마켓을 열어서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너무 이제 그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러다니까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에서만 판다. 온라인으로 이제 그 한다. 마켓을 오프라인 마켓을 닫아보고 온라인 마켓으로 한다. 결국은 뭐예요? 경영을 어떠한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죠. 효율성이에요. 결국 딱 하나, 효율성. 자, 그러면 효율성만 높다고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효율성을 높이면 어떤 게 되냐면은 무조건 투입되는 자원을 줄여주면은 효율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아웃풋이 나온다 할 때 무조건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떡볶이집을 하는데 우리 떡볶이집에서는 암만 해도 손님을 뭐 10명밖에 못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다 올리는 거예요. 떡볶이 값이 만약에 3,000원 받았으면 5,000원 받으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경영 기법이죠. 고급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우리가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안 올 것 같아 떡볶이집. 그럼 어떻게 할까? 재료를 싸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입되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남겠죠, 나한테 돈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업의 기업 경영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효율성에서 효율성에 굉장히 맞춘단 말이에요. 자, 맞추는데 효율성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효율성을 너무 맞추다 보면은 뭐가 안 좋아질 수 있냐면 조직 목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맛있는 떡볶이라는 걸 만드는 게 우리 기업의 목표였어요. 우리 기업의 목표였는데, 우리 가게의 목표였는데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뭐 싼 재료 막 이런 거를 막 계속 썼어. 그래서 많이 남겼어. 그런데 어떻게 돼? 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미세하지만 계속 떨어지게 돼. 그러면은
우리는 기업의 목표가 뭐였어요? 맛있는 떡볶이를 제공하는 거예요. 맛있는 떡볶이를 제공한다는 거는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만족을 해서 계속 재방문을 하고 계속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목표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뭘 또 같이 봐야 되냐면은 어느 정도 효과성도 봐야 된다는 거야. 이러한 방식을 썼을 때 단가를 낮추고 효율적으로 굴러가지만 효과는 떨어지더라.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까지 또 봐야 된다는 거야. 과연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이러한 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냐.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자면 광고로 한번 예를 합시다. 자, 제가 만약에 이 책을 팔려고 해요. 요 병원 경영학 책을 팔려고 하는데 이 책을 팔려고 해. 광고 모델을 쓰고 싶어. 광고 모델 요새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이 누굴까 보다 보니까 뭐 그때 유재석하고 이효리하고 해서 요새 핫해진 비하고 해서 싹쓰리가 잘 나간다. 그러면 싹쓰리를 모델로 해서 하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효과는 뭐 바로 나오겠죠. 예.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BTX를 이용을 한다든지 효과적인 거예요. 이 책을 사람들한테 잘 팔기 위한 효과에선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증명이 됐지만 뭐에서 떨어질까 이거는 효율에서 떨어지겠죠. 예. 이 모델을 쓴 돈이 10억이라고 칩시다. 내 책을 팔아봤자 벌 수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반대로 자 그러면 이거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료로 이 책 좋으니까 사주세요. 스팸 메일을 막 뿌린다고 칩시다. 스팸은 무료예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은 무료로 뿌릴 수 있잖아. 스팸 메일은. 그래갖고 만약에 1000에 1명이 산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효과는 떨어지겠지만 효율은 굉장히 또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무료로 투입해갖고 어쨌든 아웃풋을 내는 거잖아요. 유료가 아니잖아. 자,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거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경영의 이제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책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영의 기능적 측면이라는 거는 자, 경영이라는 것을 아까 네 가지 파트로 얘기했었고 그럼 네 가지 파트가 그러면 뭐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냐인데 이 책에서는 좀 그런 이제 경영학 하신 분들이 쓴 책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섞어서 써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기능적으로 무엇을 그러니까 쉽게만 여기서 기능이라고 썼지만 중요한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키워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영자라는 게 존재하죠. 경영을 하는 사람. 경영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경영 그 목표가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요런 경영자에 관련된 내용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 목표에 관련된 게 있어요. 자,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의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조직원들이 동일한 목표로 일을 하는 겁니다. 조직 목표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경영학을 처음 배울 때 일반적인 경영대학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조직 목표예요. 조직 목표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 이런 걸 배우는데 자, 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접근을 하느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할 거니까 뭐 이런 키워드가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이라는 게 있죠. 스트래티지. 이 전략의 핵심 개념은 여러분 뭐로만 딱 기억하시면 되면은 경쟁자, 경쟁자만 딱 써놓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략을 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빼놓고서 전략을 얘기하면은 다 엉터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경영에서는. 그래서 마케팅이든 뭐든 모든 경영학에서는 전략이 결국은 핵심이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경쟁자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자가 없다면 전략 따위는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경쟁자가 없는데. 세 번째 운영 관리라는 뜻이죠.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 자 경영이라는 거는 어떻다? 동태적 과정이더라. 멈춰져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엇인가가 하나가 딱 정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 이것도 뭐예요? 동태적 과정이라는 것도 환경이나 시장이나 경쟁자나 이런 게 계속 변한다. 동태는 변화된다는 거죠. 동태, 움직이는 그런 동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더라. 항상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경영의 특징 중에 하나고 키워드 중에 하나고 인적, 물적, 뭐 지적 자원인데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일반적으로는 유형 자원, 무형 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형, 유형,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적 자원 사람 그리고 물적 자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동차, 건물,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물적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이게 유형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유형적 자원이고 무형 자원은 뭐냐면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로고라든지 아니 그 어떠한 브랜드 파워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느낌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무형 자원이라고 해요. 아니면은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떠한 뭐 그러니까 동산들, 움직이는 그런 재산들 있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형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영에서 쓰는 주된 이제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더 진행하면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